전통적인 성면적 절차에 관한 문제가 없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눈꼽만서 그 문제들 자존심 상한 문제 아니면 전통 침해에 관한 문제, 정신 침해에 관한 문제를 논의조차 생각조차 않는 것이 우리 현지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럼 우리 나름대로서 새로운 성년 제도를 어떻게 줄 것이냐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주민등록증에 의해서라도 자기가 성년이 됐다는 것들을 알아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바로 성년 제도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인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성인이 되면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이 아닌 미성년자, 무능력자로서의 미성년자와 성년자로서의 관계를 한 사람과 차이를 받기 위해서 상투를 뽑고 상투 다음에는 그냥 상투만 뽑는 것이 아니라 상투 뽑은 사람에게 상투에 관한 명칭을 줍니다. 그래서 상투에 관한 명칭을 주면 상투 뽑고 나서 이름을 받아. 학생 상투 뽑고 나서 받은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자를 받았어요. 그자 자자에 그러니까 상투 뽑은 이제 어른이 된 사람으로서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다 구분 안 쓴다만 대충 말하면 옛날 그 뭐예요? 호하고 자하고가 합쳐져갖고 활용이 되었습니다. 오는 그러나 분명히 지금 호하고 자하고 섞어져갖고 이루어지만 옛날에 상투 뽑았을 때는 상투 뽑았을 때 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자가 꼭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서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이 136페이지 밑에서 7째 줄, 8째 줄에 보자면 자간자래라고 상투를 뽑으면 상투 다음에 묵과 광풀이 비례가 침을 꽂을 거 아니죠. 그래서 꽂으면서 그냥 꽂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시게 또 내지의 배이 그러면 그 꽂으면서 거기다가 상투 뽑은 이름을 붙여 그것이 거기 말하면 자관자래라고 합니다. 관자래라고 한 말을 합니다. 상투를 뽑았으면 상투 끝까지 묶어갖고 머리 아프는 게 묶어갖고 그냥 하나 찔리자는 비례 같은 거 찔르고 그 다음에 그때 그냥 찌는 것이 아니라 그 찌른 것에 의해서 이제 성년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이름이 그 다음에 바로 말하면 상투 꽂고 나서 받는 이름이었고 관자란 말이에요. 관자의 이름을 알아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상투 없는데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관자에 대한 해당을 쓴 방법이 하면 호를 지어주는 방법으로 대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모아있을 때 느닷없이 호 지어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냥 아무게 하지 말고 호 부르기로 해 갖고 얘기해서 보니까 이제 맨발에 저 같은 제가 향전 댕기다고 갖고 자네가 앞장서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호 지어주라는 이름을 불러. 그 처음에는 금방 지게 호를 한 10사람 지어줬단 말이에요.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국수가 돼서 그 다음에 내가 호 한 번 못 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분위기 속에서도 적당한 호를 치는 사람 형제간끼리 동생들 간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른들한테도 호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훌륭한 호를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호라고 하고 무슨 그 어른이 계시는 집 넘어 그걸 따서 당호라고 합니다. 집당자 이름 못자고요. 당호라고 하는 이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어른들 모시면 어른들 모실 때는 우리 집이라도 당호를 지어주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함부로 못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족수원께도 당호 부르는 안내하는 방법은 기회를 가져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른들을 모실 때는 아무개씩 함자로 부를 것이 아니라 당호를 부르는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그분을 정중하게 모시는 예절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대기 하다가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 신대기 어른께서 지금 금년에 95세입니다. 95세 어른한테 그냥 뭐 함자를 그냥 불러서 신대기 그럼 쓰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서 뭐냐 하면 개당 어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윤장현 선생님한테 윤장현 선생님 말고 일사 선생님이라고 그런 수많은 분야야 저 어른들 모시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대로 관자뿐만 아니라 어른들 모시는 방보를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136페이지 앞에 보면 초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그 당호를 받고 아까 저기 차를 받고 성년직을 가려면 중요 문제는 성년 이제는 꼬맹이가 아닙니다. 성년 됐습니다. 고유를 해야 할까니까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하면 그 이제 승낙을 받아야 이거가 되겠지만 보고를 한다는 얘기는 보고를 함으로 해서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서 나올 때는 반드시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하늘에다가 고유를 합니다. 하늘에다 고유를 할 때에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가장 좋은 그 향기가 나는 술을 올려서 술과 더불어서 다시 말하면 저 고등 영계에다는 술 향기와 더불어서 고유를 한 것이 옛날 절차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면 초례라고 하는 절차를 이제 꼬맹이가 이제 어른 됐으니까 어른 됐다는 사실을 보고 있다 한 것이 첫째의 말하면 여기 말하면 관리의 초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애기로 혼자 놓은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놈 한 뜻이 되기 위해서 하는 승낙을 받아가지고 짝을 지어주랍니다 해서 올릴 때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혼례에 있어서 초례입니다. 혼례 초례는 반드시 초례를 해갖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혼례는 관례와 혼례는 반드시 하늘에 고유해서 하늘로부터 인간을 받았다고 하는 마음을 준비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말하자면 그동안 제가 지금은 좀 누가 말한다만 제가 그동안 주례를 좀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했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늘에다 고유해서 헌재를 가정을 이룬다는 뜻을 대충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식장에서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때 예식장에 들어가서 얘기할 때 오늘 실은 나는 하늘에 대해서 고유한다는 뜻에서 아침에 향을 올리고 내가 철회를 올리는 것 뜻으로서 그대들 오늘 주례를 내가 맡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늘에다 내가 아침에 예불을 드리면서 고유를 하고 왔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늘 승낙을 받아갖고 그대들 부부가 새 가정 탄생한 것을 내가 지금 감히 하늘 뜻 받들어서 거행하고 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왔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건방진 얘기가 있던 거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정성스러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탄생하는 가정은 그저 둘이 좋아서 사랑해갖고 새끼나 파자는 것이 아니다. 하늘 뜻을 통해서 이 우주에 있어서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의 공동체 단위, 영적 단위인 가정 탄생을 내가 하늘 뜻 받들어 수행한 것이다. 그런 뜻에서 지금 내가 주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늘 뜻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정 탄생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알아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내 말 듣고 다 정성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과 서로 옛날 말하자면 철회청에서 맞절하는 첫 절차가 부부 첫 절차가 오늘 부부 성전예다. 그 내용을 설명한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날에 있어서 철회 절차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것을 혼례에 의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구 주례하려고 하면 반드시 요즘 좀 게을러서 못합니다만 반드시 아침에 목욕하고 예불 올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잠깐 마음속으로라도 오늘 제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고유를 하고 그리고 예식장에 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 철회 얘기를 하는 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신랑 신부가 서방각 씨가 서로 간에 맞절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합방에 들었습니다. 맞절을 하고 나서 합방에 들으면서 다시 말하면 각 씨가 서방한테 절도 안 받고 치박근을 불러줘야지. 절도 안 받고 오영구영 하나 붙여주면 그
그것은 뭐냐면 노류장화라고, 노류라는 건 뭐냐면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 껍데기 끊는 것이고, 장화라는 것은 울타리 위에 있는 그 장미꽃 이 찔레꽃 껍데기 맘대로 꺾는 거 똑같이 되거든. 노류장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려면 뭐냐, 바로 말하자면 절을 하고 이게 하늘 대신해서 나를 정치하는 승낙을 받아서 배필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뜻으로 당신이 나를 공경해서 절하기 때문에 나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가정 단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했다. 그런 점을 보자면 제가 이제 남원 저 향교에 그 가족부 문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남원 가서 보면 이몽룡이 오고 성춘향이 오고 뭔 손목국 장난하고 뭐 일이 없고 보자 뒤에 보자 뭐 계산도 먹어봐라 어디 한번 뭐 얼굴 보자 맨 장난 소리만 하고 자빠졌지. 그 남은 사람들한테 헌지고 춘향이 오고 이몽룡이 오고 결혼하기 전에 맞절했냐? 맞절할 때 춘향이 어머니 올매가 있었냐? 올매한테 절하고 그 부모 승낙 받아갖고, 부모는 지금 아버지는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 승낙 받아갖고 그 다음에 따르고 내 합방하려면 승낙 받고 저러고 했냐? 그것을 만들어 줘야 부모 승낙 받고 적어도 남편한테 절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합방을 해줘야 추박금을 불러줬어야 춘향이는 정당하게 이몽룡이 부모님. 만약 절도 안 받고 끌려줬다 뭐요? 고시 합방생이 수차 고용무용하게 택이 딸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하자면 남은 춘향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드라마는 술자리에서 만드는 그 금방진 얘기는 될지 모르지만 가족법에서 다시 말해 춘향이가 목숨을 걸고 전철을 지켜왔던 얘기 이미 없애버렸냐. 그 얘기가 꾹 듣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춘향전에서 반드시 합방하기 전에 이몽룡이한테 성춘향이가 절을 받고 치박근을 끊어준 얘기를 넣어야 한다. 안 넣으면 그것은 둘이 뭐 오이번 얘기고 바람 피고 다닌 얘기지. 술 먹고 어찌 그러고 다닌 얘기지. 그 수장전이라고 하는 거룩과 민족적인 전통 법도 아니다. 좋다. 그래갖고 남원에 있는 그 향교에 있는 여성회장이 김방장과 이방장과 등인데, 그래 경학장 말씀 들을 게 그렇게 하면 남원이 진짜로 당당한 말하자면 연료천도 되고 전통 홀리법도 되지 않냐. 그래서 불로 인해서 야 뭐 행사만 있지만 꼭 그냥 나무에서 나를 불러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원 가서 거기서 한번 큰 소리 치고 폼을 잡고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남원을 존경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어려운 속에서도 낙방무사 이몽룡에 관한 절도를 지켜왔던 춘향이를 우리가 우리를 본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해왔죠. 그 말 뜻이 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난 찬스가 기대했습니다. 136페이지 밑에서 8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6번에 있는 철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다. 철회는 첫째, 하늘나라 고유해서 하늘 승낙 받아갖고 부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합방 예를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철회청에서 철회를 하고 나서 남편이 아내한테다가 신랑이 신부한테다가 나 당신 내 식구 며칠을 왔어 해갖고 바로 기대목을 지금 육리에서 첫째 뭐냐면 신랑이 신부한테 재배를 합니다. 어제 원래 말하자면 신부방 그 집에 들어가서 뜰방 앞에서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주연 양반이 와갖고 내한테 재배를 하다니 그럼 나를 맞이하지. 그래서 나와갖고 답 사배를 합니다. 그 재배했고 사배를 해갖고 그에 의해서 맨다는 게 이제 그것이 교배 절차로 발전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적어도 부부가 된 것은 둘이 보증고 자기 때문에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절하고 일생 동안 마음 흩어지지 않기로 각오를 하고 절을 하고 만들어지는婚예가 우리 법도 일뿐이고 법도이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어떻게 말하면婚예는 거룩한 우주 속에서 두 인격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런 법도를 지금이라도 정리 한번 하고 싶은 것이婚예와 더불어서 정리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격숙 생각하시 그 제도가 정리가 되어야婚예가 법도가. 온당한 말씀. 그래서 그 문제를 이 대목에 관한 것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일곱 선생의 다시 말하자면 거가장에 나오는 이 관리와 홀제에 관한 절차가 중요하다 것을 설명하는 36페이지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혼인제도에 관한 역사 얘기들은 제가 가르쳐보면서 얘는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인제도에 관한 유형들을 지원동에 있는 책들 갖다가 조사를 해갖고 강의한다면 혼인법 강의를 한번 한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해봤자 어제 뭐 하고 싶을까만 중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갖고 보자면 혼인제의 중요 문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 137페이지의 가운데 나오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제 제도에 있어서는 일부 일처제가 있는 데 비해서 일부 다처제가 있고 일처 다부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자폰제입니다. 서방 여러 각지를 한꺼번에 지키는 자폰제입니다. 자폰제는 말하자면 야만이라고 설명하지만 적어도 일부 일처제는 중요한 사실은 동각지는 정체는 하나입니다. 첩이 다섯 있더라고요. 그 대목 때문에 일처이고 일처 타첩제, 그 분지 말하자면 일처 타첩제가 우리나라의 양방신 봉건제도 병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바닷가 지역에 가면 남자들은 이제 물에 빠지고 무서워하는 거니까 여자는 많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일처 다첩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각지가 열어진 제도가 일반화되는 데 비해서 특히 사막 지역이란다면 내륙 지역으로 가면 그 여자가 귀여운다 남자가 많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처 다부제 그 형식을 쓰는데 그러다 보면 특히 어떤 형식으로 되었냐면 그것보다 이제 혼인제도 그러면 폴리가미 가미는 짝꿍이라는 뜻입니다. 폴리가미 근데 여자 짝꿍 안들이라고 합니다. 폴리 안들이 각시가 수방이 여러 사람 경우가 일부 자체가 일처 다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자가 없는데 남자 있는데 들어가고 있다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여자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서 그 남편이 죽어버린 형이 죽으면 동생들한테다가 그 형수가 자식같이 키우면서도 동시에 같이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형수한테 난 자식이나 지금 각시한테 난 자식이나 다 한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뜻에서 봐서 일부 일처 다부제 그 경우에 있어서는 형제간들이 다 그 남아있는 형수를 공동적인 가족 중심으로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 대체 말하면 사막 지역에 가서 보면 여자가 바다 쪽에서는 여자가 많은데 사막 지역이나 내륙 지역에서는 여자가 드물어요. 여자 가치가 흔하기 때문에 인류 보존을 위해서는 한 여자로부터서 보호하는 남자들이 형제간들이 남녀간들이 다 붙어갖고 거기서 같이 살기는 진짜 위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면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고 그 외에는 변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것에 관한 기준을 137페이지 밑에 줄에 있는 대로 주작 가래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갖고 거기서 이제 혼인제도에 있어서 육례제도를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앞에 있는 대로 의혼 다음에 납체, 납패 이런 것들은 바로 말하자면 혼인을 할 때 반드시 뇌물을 주어갖고 마음을 얻어갖고 승낙을 얻어내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137페이지 옆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냐면 바로 말하자면 매매혼, 뇌물 줘갖고 혼인을 추진시켜왔던 내용들의 전통이 예물을 보내는 전통과 결합이 되어갖고 좋게 말하자면 예물을 많이 보낸 것을 갖고 칭찬하는 그 미풍양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엄청나게 부잣집을 혼자가 거기서 선물 많이 오고 뇌물 많이 온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혼인을 정신으로 볼 때 있어서는 좀 타락한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나타난데 5번 되어 있는 대로 보자면 부견고구례라고 고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럼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양반 집안에 가서는 사당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모의를 해야 하고 그 전에는 자기 남편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절을 해야 한다. 그래서 139페이지 나온 대로 보자면 견, 고, 구 앞에다 구가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뵙는 절차라고 해서 견다 빼고 보다 구걸이 한다고 그래. 예. 구걸이 한단 말은 견 구걸에 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최며느리가 뵙는 것도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바로 뭐냐면 그 딸 데리고 왔던 그 사돈네를 뵈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돈네가 아닌 거다. 사돈네의 상전네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 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하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동문들이 이루어져서 복잡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죠. 오늘 어디까지를 했냐면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일 처음에는 부부는 일심동체이지만 형제 간에는 일심동체는 아니지만 한 몸통 안에서 나온 것이에요. 형제가. 한 몸 형제 간에는 부모가 같기 때문에 한 부모한테서 떨어져 나온 몸통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여겨야 한다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한 것들이 우애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 지금 쭉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 지금 저기 노인 아까 대당 선생하고 의사 선생님이 저기 기다리고 있다는데 모시러 가야 하니까 양해해 줘. 5분 전에 지금 나가면서 양해해 주세요. 네. 오늘은 좀 미안하지만은 하고 싶은 얘기 다 보고 끝냈는데 같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140페이지부터 하려고 했던 지난번에 계획을 18일 계획이 오늘 또 미뤄져 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 문제는 이것들은 바로 이 훈련한다거나 장렬한다거나 얘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다 밑바닥은 정신적으로 한 덩어리 속에서 꽃 나오듯이 순 나오듯이 나오는 것이면 알아보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그 얼른 지금 저 무덤 채로 좀 가봐야겠다. 뭔지 나오지 가봐야겠다. 자,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